LG U+가 람다 256과 손잡고 웹 3.0 서비스 발굴에 나섭니다. U+는 람다 256의 웹 3.0 생태계 더 밸런스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미신고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16개 업체 중 6곳은 여전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확립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 법령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이 국내 최초로 증권형 토큰 공개 청약을 실시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업 자금을 STO로 통해 모집하는 첫 사례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클래식 거래소를 출시하고 웹거래소 내 로딩 속도와 메모리 점유율 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코빗이 출시한 클래식 거래소는 기존 풀스크린 거래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성능은 대폭 개선한 거래소입니다.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금호전기 IT 자회사 브릭메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사용자의 표정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해 감정에 맞는 큐레이션 기능이 탑재된 이모티콘을 창작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8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블랙락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경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랙락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무너지고 위험 자산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수요 곡선은 파괴되고 고용 시장에서 최소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LG U+가 람다 256과 손잡고 웹 3.0 서비스 발굴에 나섭니다. U+는 람다 256의 웹3 생태계 더 밸런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람다 256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로 루니버스 블록체인 메인넷 더 밸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는 메타버스와 NFT, 블록체인 등 웹 3.0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더 밸런스 참여로 루니버스에서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블록체인 데이터 검증 서비스 트레이스, 로열티 포인트 API 등을 활용해 서비스 파트너들과 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최창국 LG U+ 차세대 기술 랩장은 웹 3.0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핵심 기술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람다 256의 협력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16개 업체 중 6곳은 여전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데요. 해당 거래소는 쿠코인, 맥시, 비트글로벌, 코인엑스, 또 폴로닉스, 지비닷컴입니다. 해당 거래소들은 한국어를 지원하고 원화로 코인 시세를 보여주는 등 사실상 한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거래량 기준 글로벌 30위 안에 드는 대형 업체인 쿠코인과 맥시는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텔레그램에서 한국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만 명이 불법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고 있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이트 접속 차단이나 수사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확립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향을 주제로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 세미나에 참가한 유관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가 블록체인 기술 또는 관련 미정형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증권형 토큰 시장의 성공적 구축은 이 증권형 토큰 공개, 규제, 거래시설 신뢰성 등의 요소가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 법령 개정을 통해서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이 국내 최초로 증권형 토큰 공개 청약을 실시합니다.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 PXX는 오는 13일부터 STO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업의 사업 자금을 STO를 통해서 모집하는 첫 사례입니다. 또 서울거래 비상장은 이번 STO 청약을 통해서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있어 증권형 토큰이 활용될 수 있는지 실험할 계획인데, PSX의 주식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공모해서 자금을 모집한 이후에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을 통해 토큰 매수 그리고 매도를 지원해서 유통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모 모집의 투자 한도는 인당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되는데, 서울거래 비상장은 지난 7월부터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고, 증권형 토큰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특허를 출원하는 등 관련 기술을 선점해 왔는데요. 또한 증권형 토큰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반 웹 3.0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클래식 거래소를 출시하고 웹거래소 내 로딩 속도와 메모리 점유율 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코빗이 출시한 클래식 거래소는 기존 풀스크린 거래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성능은 대폭 개선한 거래소인데요. 이 사용자들은 웹거래소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클래식 거래소와 풀스크린 거래소 모두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클래식 거래소는 타 거래소처럼 암호화폐 목록과 차트가 상단에 배치된 전형적인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됐는데, 더불어 풀스크린 거래소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매매창 등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로 웹거래소 첫 화면 로딩 속도는 4초에서 1.5초로 최대 3배 빨라졌고요. 차트 로딩 속도도 5배 개선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메모리 점유율은 30% 이상, CPU 점유율은 60% 이상 낮췄고, 기존 시스템을 교체해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성능도 50%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세진 코빗 대표는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금호전기 IT 자회사인 브릭메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다널엔터는 통합 결제 기업 다날의 콘텐츠 비즈니스 계열사인데요.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사용자의 표정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해 감정이 맞는 큐레이션 기능이 탑재된 이모티콘을 창작합니다. 이를 위해 다날엔터는 사용자가 해당 이모티콘을 사용해 얼굴을 비추지 않고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C2E 모델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다날엔터에 따르면 C2E 서비스 출시는 내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다날엔터 관계자는 이모티콘 시장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며 이모티콘 창작 시장의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인유업 다날엔터 대표는 이번 양사의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기술 기반 콘텐츠 생태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FT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에 있어서 CFTC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CFT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해도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의 브로커와 딜러 간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